네. 슬기로운 도시생활 시즌 1 둘째 날 웰니스 인 시티 내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시생활의 정답이 아닌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망록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를 듣다가 궁금하신 질문을 적으셔도 되고요. 인사이트를 적으셔도 되는데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 놓으셨다가 하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먼저 레돔 신현 대표님, 그다음에 인시즌 김현정 대표님, 이어서 이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주제 여기 나와 있는 주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한 10분 정도 이제 말씀을 토크를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5분 정도는 질문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현 대표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스타트라서 조금 긴장되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충주에서 지금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서울에 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서울에 온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설레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도시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시에 와서 지하철을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할 때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막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에서 뭐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뭐 가게 같은 그런 것들을 구경할 때도 굉장히 재미있고 막 그래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제 뭐 어떤 것은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악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즐거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아마 그 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취향의 다양성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도시 구경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도시만이 어떤 사람들의 취향의 다양성을 다 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문화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문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 구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시가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아니 정말 내가 이 도시가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꼭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연은 바로 도시, 말하자면 슬기로운 도시 생활의 어떤 필수품, 이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연은 이제 도시인에게 어떤 숨통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너무 살고 싶은 도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어떤 뭐 공원이 있다든가, 그죠? 대부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인들이 뭐 주말에 거기 가서 뭐 먹고 마시고 뭐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오는 어떤 그런 멋진 공원이 있는 도시가 정말 이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생활은,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러시아워 때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오다 보니까 전부 다 막 마스크를 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꼭꼭 쬐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진짜 도시의 모습이구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집과 회사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또 지하철 아니면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뭐 나가서 뭐 산책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어떤 공간, 시간도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때 냉장고 안에 내추럴 와인이 한 병 있으면은 퇴근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좀 덜 스트레스가 있을까, 얼마나 기분이 좀 가벼워질까, 인생을 어떤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내추럴 와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내추럴 와인을 만들고 파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제 슬기로운 도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냉장고 안에 항상 내추럴 와인이 한 병 정도 좀 딱 꼽아주면은 정말 좋겠다.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것을 딱 열고 한 잔을 마시면은, 저는 이제 내추럴 와인을 말을 할 때 자연이 한 병으로 봉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추럴 와인을 만들 때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인을 만들 것인가, 그 와인의 제조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어떻게 그 땅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의 시작은 요즘 사람들이 뭐 내추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내추럴은 뭐 그러니까 어떤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지 않는 그런 것이 내추럴이긴 하지만 내추럴 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땅에 대한 어떤 뭐 그 모든 것을 땅에 대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와인을 한 잔 딱 마시면은 이 그 와인을 만든 과일이 왔는 곳, 과일이 키워진 순간, 그리고 그 키워진 순간에 어떤 모든 뭐 날씨라든가 아니면 농부의 손길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곳에 뭐 동물이든 뭐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병 속에 축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한 잔을 딱 마시면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 같으면서는 아마 그 어떤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 정도로 요즘은 저는 이제 뭐 와인을 마실 때 이 와인이 얼마나 내 입에 쫙 맞느냐 이런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뭐 시중에 파는 와인들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물어요. 아, 맛있는 와인이 어떤 와인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실제로 맛있는 와인,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맛있는 와인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그거는 미인이 뭐 어떻게 생긴 게 미인이에요? 아니면 미남은 어떻게 생긴 게 미남이에요? 아니면 뭐 성격이 제일 좋은 성격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처세술 책도 배워서 이제 좀 뭐 기본적으로 좋다는 어떤 뭐 그런 성격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얼굴을 예쁘게 뭐 표준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형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은 성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그렇긴 하지만 뭔가 너무 재미가 없고 개성이 없고 완전 뭔가 이상한, 그죠? 그 사람 자신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마시는 와인도 실제로는 어떤 그런 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와인이 나는 어떤 건지 알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내추럴 와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땅에서 왔는 그 성격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너의 입맛에 맞게 표현하겠다는 게 아니고 키워진 그 과일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내추럴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셨을 때는 이 땅에서는 이런 맛이 나고 저 땅에서는 저런 맛이 나고 똑같은 땅이라도 뭐 그때의 기후라든가 농부의 손길에 따라서 또 와인의 맛은 달라지고, 그래서 마실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한 잔의 와인에서도. 그게 이제 내추럴 와인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도시인이 그걸 마셨을 때 제 생각에는 아주 손쉽게 자연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좀 릴렉스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음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뭐 실제로 이제 뭐 자연각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와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다는 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얘기를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땅을 만들 때도 저희는 이제 뭐 과일밭에 포도나무만 쫙 심는 게 아니고 과일밭에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해 한 봄에 1,500그루 정도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다양한 품종의 나무, 그러니까 뭐 복숭아든 복분자든 아니면 뭐 허브, 여러 가지 허브든 한 150 종류의 다른 종류의 나무를 한 300~400그루 정도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포도밭에 웬 이런 쓸데없는 나무를 많이 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숲을 봤을 때 숲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무들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뭐 농약이나 이런 걸 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숲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모니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보면서 슬기로운 도시 생활의 저 표지가 참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은 다 각기 다른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도시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숲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아마 굉장히 이제 각기 다른 식물들이 모여서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모자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나무들도 알게 모르게 뿌리로도 하고 잎으로도 하고 뭐 지수를 당겨서 얘한테 갖다 준다든가 뭐 얘한테 모자라는 건 쟤한테 준다든가 이곳에 모자라는 것은 뿌리로 굉장히 멀리 뻗어서 거기 있는 것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의 어떤 땅 속의 어떤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가 식물들이 되게 지혜롭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밭을 숲과 같은 과일 밭으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과일나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허브라든가 이런 다른 풀들이 막 주고받으면서 뿌리가 얽혀서 그 과일 우리 포도나무에도 어떤 다양한 어떤 식물들의 맛이 좀 나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정말 마셨을 때 이는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 지금 이제 포도밭을 일구는. 그래서 와인을 마셨을 때 여기에서는 내가 숲을 산책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 하는 어떤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도시인이 정말 손쉽게 마셨을 때 뭐 딱 한 잔을 마셔도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는 그저 어떤 숲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든다면은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내추럴 와인이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추럴 와인을 마신다는 것은 뭐 숲을 산책한다든가 등등등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은 땅을 생각하는 것이고 과일나무만 키우는 게 아니고 땅도 같이 키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한 잔을 마시면은 그 사람은 이제 땅을 키우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내리는 비라든가 뭐 모든 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키우는 의미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비가 오면은 그 땅은 굉장히 숲에 내리는 비와 같잖아요. 근데 그 비는 또 강으로 흘러들어서 다시 도시로 가요. 그럼 도시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추럴 와인 한 잔을 마신다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도시로 흘러오는 내가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도 정말 포함되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꼭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내추럴 와인은 그냥 이제 지금은 굉장히 트렌드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땅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추럴 와인을 만들었고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시대적으로 우리가 워낙 오염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우리도 뭐 지금 내추럴 와인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트렌드라서 지금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그냥 삶의 철학으로 땅을 일구고 와인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시대가 내추럴 와인 시대가 또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이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썩 나쁘지도 않아요. 내추럴 와인을 만든 사업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내추럴 와인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마신다 이것보다는 내가 한 잔 내추럴 와인을 마실 때는 이제 내가 땅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나도 이것을 마심으로써 어떤 환경에 기여한다는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손쉬운 슬기로운 도시 생활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오늘 10분 됐나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하나는 네. 그 시드르라고 이제 그 사과를 착즙해서 발효시킨 거고요. 어떤 게 뭘까요? 노란색은요. 네, 빨간 거는 로제 스파클링 와인인데 캠벨 포도를 발효시킨 거예요. 노랑. 저희가 포도도 하시는 노랑. 거예요? 네. 노랑. 포도도 하시는 네, 거예요? 포도. 보통 포도와- 저희가 알고 있는 와인이 좀 그 로제 스파클링이 좀 더 근데 가까운 조금 더 맛이- 차야 되는데 살짝 지금 따뜻해가지고 아니 내추럴 와인을 드셔보셨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네, 저는 좋아해요. 아,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네. 내추럴 와인이 되게 특징적으로 라벨이 너무 예쁘잖아요.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예쁜 라벨을 몇 개를 이제 골라서 이제 와이프한테 나 이거 사고 싶어 했더니 알아봤더니 내추럴 와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뭐 수입사도 네. 되게 이제 규모가 크지 않고 하니까 네. 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사고 했거든요. 네. 와. 근데 먹었을 때 네. 저는 일반 와인은 잘 못 먹어요. 와이프는 잘 마시는데 음. 근데 너무 좋았고 특히 해산물이랑 저는 먹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추럴 와인은 그 5병을 먹으면 그 5병의 맛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똑같은 와인 5병이 다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가정네. 네, 그래서 막 와인의 지식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좀 하시긴 하는데 뭐 저는 이뻐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내추럴 와인 접했을 때 산미가 조금 되게 이렇게 낯설었거든요. 먹을 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좀 형성이 좀 높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쉽게 손가지 않는 괜히 라벨 보고 잘못 잡았다가 끝에 다 되돌릴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몇 번 있었었는데 그리 만족스러운 경험을 준 적은 없긴 했어요. 근데 이제 레돔의 내추럴 와인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파클링도 있고 좀 가볍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 개성이 강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편안해서요. 원래 유럽에서는 내추럴 와인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완전 싼 와인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와인인데 이게 대부분 내추럴 와인이 엄청나게 큰 뭐 보르도라든가 막 그런 부르고뉴라 이런 데서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작은 어떤 이름 없는 메이커들이 와인은 대부분 조금 메이커 값을 좀 해요. 근데 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낮지는 않지만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싸게 팔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거 들어올 때 비행기로 와야 된다든가 왜냐하면 내추럴 와인이 운송료 같은. 배로 올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러면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뭐 첨가를 안 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높게 책정되는 것도 있겠죠. 대표님은 그러면 내추럴 와인을 즐기실 때 댁에서 보통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우리 집에서요? 네. 내추럴 와인을 제가 이제 내추럴 와인을 알고부터는 실제로 거의 돈을 주고 사면 내추럴 와인밖에 안 사요. 근데 이제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와인을 주면은 내추럴 아닌 경우에는 맛은 보죠. 근데 대부분 저희는 거의 내추럴 와인만 마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술을 만들다 보니까 남의 와인을 잘 안 마셔. 누가 주면은 마시는데 돈 주고는 잘 못 마시겠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게 원래 제일 맛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와인만 마셔요. 네. 우리가 레드도 만들고 화이트도 만들고 다 만들어가 그냥 우리끼리. 우선 이 슬로우 푸드 패스트쿡은 이제 저희가 인시즌을 시작하면서 특히나 초기에 잡았던 일종의 부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슬로우 푸드는 저희 부모님들이 생산하는 좋은 과일들, 좋은 재료를 의미했고요. 그리고 패스트쿡은 이제 도시에서 그걸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기준으로 보자면 부모님의 좋은 재료를 도시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소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결국은 요즘 도시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며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시즌을 진행을 해왔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끼리 저랑 이제 파트너가 있는데 저희 둘이 가끔 하는 질문이, 저희가 주로 음료용 시럽이나 아니면 잼,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티푸드라든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과일에서 시작한 과일 가공품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파트너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는 시럽 장인이 되고 싶어? 잼 장인이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을 가끔 저희가 해요. 그랬을 때 사업을 시작하고 한 5, 6년이 지났을 때까지 사실 잘 몰랐어. 그게 몰랐다는 건 그런가? 라는 의심도 우리 안에 있었어. 우리가 정말 잼도 잘 만들고 시럽도 잘 만들어서 정말로 좋은 제품을 잘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라는 당연히 그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거의 포션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굳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저희의 답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는 건 확장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좋은 잼이나 좋은 시럽, 그게 뭐 장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너무 어려운 표현이고, 우리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거를 만드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맛있는 잼을 만들거나 어느 누구보다 맛있는 시럽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건 우리의 꿈은 아닌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 라는 고민들을 좀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제품을 사러 오시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되게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농촌에 계셔서 농업을 하시니까 너무 좋겠다. 너무 부럽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터뷰나 뭐 이렇게 오시면 다들 이런 말씀. 저도 부모님이 농촌에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꼭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약간 그게 뭐 약간 대리만족인가 싶은 느낌들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또 저희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내린 거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과를 먹었고 사과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운 적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초중고를 다 다니면서 친척들도 사과잼을 먹었을 테고 저도 수많은 품종의 사과들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쌓인 데이터와 그게 만들어낸 어떤 사과잼에 대한 이미지 사실 이게 저희 제품의 핵심이거든요. 제일 맛있는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맛의 기준이라는 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의 기준은 나와 제 파트너의 경험치와 기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잼이 무엇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 그리고 과연 이 잼이 왜 내가 만들었는가 물론 거기에는 충주라는 이런 충주 우리 괴산에 농원이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팩트도 되게 중요하고 또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의 어떤 주관적인 이슈도 다 하나가 되어서 저희 제품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시즌을 바라보는 그 제철이라는 기준도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그 다양한 걸 다 담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제철의 농부의 제철도 중요하고 도시에서의 소비의 제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공을 하는 거고 그 가공의 기준이 사실 소비에 더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에서 사는 거고 네. 농촌을 동경하는 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고속터미널에 자두를 받으러 갔어요. 부모님이 이제 저희 파트너분이 농원에 계시고 지금 자두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은 저장고에 오래 놔두기보다는 그때그때 소비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에 이어서 자두를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 돼서 바쁘게 지금 생자두 오늘 아침 따신 거를 받기 위해서 고속터미널을 갔는데 고속터미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고속 버스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되게 묘한 오늘 기분을 겪은 건 충주라는 그 충주에서 오는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게 기분이 묘했어. 어렸을 때는 정말 싫었거든요. 벗어나고 싶은 곳, 농촌이라. 근데 요즘은 도시 아까 그런 질문도 똑같은데 약간 다들 농촌을 오히려 동경하는 그런 묘한 기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시즌을 소비한다는 건, 그러니까 제철을 소비한다는 거는 약간 그런 동경? 요즘의 도시인들의 삶에서는. 근데 그 동경이 결국 도시 사람들을 숨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수많은 동경과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요즘의 동경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야. 알고 보면 할머니 집도 있고 뭐도 있어. 그렇지만 좋아했던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싫어했어. 예전에 저도 그랬어. 근데 이게 타인을 통해서 경험하면 동경이 되게 더 쉽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즌 저희도 소비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도시에서의 삶을 살 때 그 정도 한 걸음 뛰어져서 맛보는 이런 농촌 경험 또는 이런 제품들 이런 거가 도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거는 오디하고 살구예요. 오디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처음 먹어봤는데 오디를. 저도. 네. 보통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먹거나. 딱 그래. 네. 잘 몰라. 네. 막상 먹어본 적 없을걸. 네. 없는 분들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많고. 이거는 생이 아니라 저희의 기준으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의 오디 맛과 좀 다르겠지만 오디잼이 이런 맛이죠. 저희가 제안하는 오디잼. 아, 네. 아까 들었던 그 단어 중에 딱 꽂혀서 좀 신선했던 단어가 있는데 생산의 제철과 소비의 제철이라는 전 소비의 제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철은 당연히 생산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가 일단 너무 새로웠고 이 단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거를 좀 많이 좀 느끼셨던 어떤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늘 느껴요. 명쾌한. 그리고 그게 네.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생산의 제철을 따라가기에 너무 힘들어. 네,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농원에 갔는데 보리수가 막 엄청 이번에 잘 됐어요. 나무가에서. 보리수가 좋은데 그걸 열심히 따서 딱 가지고 왔어. 이제 걔는 정말 따면 그 즉시부터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리수라는 게 드셔보셨겠지만 떫은 맛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뭐 요즘은 뭐 많이들 좀 뭐 가공을 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정말로 그 순간 저는 이제 뭐 술도 담그고 또는 뭐 식초로도 지금 시작을 했고 또는 뭐 청도 담그고 네, 이런 과정들을 쓰는데 얘는 지금 농촌에서는 너무 제철이어서 좋지만 도시에서 소비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매번 농원 가서 당일날 떼와서 도시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운 좋게 농원이 있고 당일치기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보리수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상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사실 그 제철에 그 생과를 먹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팔지도 않아. 과육이 워낙 잘 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일정한 시간에 숙성과 뭐 발효를 하든 일정 가공을 거쳐서 사실 제품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소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말했던 이제 소비의 제철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더 적합한 사례를 우선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미자는 9월, 10월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렇지만 오미자도 사실 얘랑 비슷한 게 그 당시에 바로 드시지는 않아요. 네. 얘는 반드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9월, 10월이 지나면서 점점 추워지면 사실 그런 오미자처럼 상큼한 계열이 땡기기보다는 우린 다른 맛을 찾잖아요. 근데 봄이 돼서 여름이 가려는 요 시기가 되면 누구나 다 약간 상큼하고 시원하고 이런 걸 떠올릴 때 사람들이 다시 오미자를 생각해. 근데 오미자는 사실 지금 제철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미자를 권하면 다들 좋아해요. 오미자 너무 좋지. 근데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제철이란 개념도 없어. 근데 다들 또 근데 의외로 재밌는 건 뭔가 이거를 제철 과일이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시면서 드세요. 근데 이게 바로 소비 제철인 거죠, 사실은. 내 몸이 그러네요. 땡겨 하고 적절한 가공을 만나서 그게 소비되기 좋은 시기. 이게 이제 도시에서 필요한 제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이제 소비의 제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산의 제철을 다 따라가기에는 도시의 삶과 그야말로 농촌의 삶은 당연히 다르고 그걸 이해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아까 인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핀젤이라는 일상에서 예술을 조금 더 친근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맡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독립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필름 사진으로만 구성된 매거진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그림과 그러니까 미술과 사진 되게 예술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랑도 비슷한데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본인도 리프레시 하고 싶다. 본인도 뭐 예술을 통해서 어떤 취향을 갖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래서 일상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미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삶에는 중요한 게 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혹자는 템포라고도 얘기해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잠들기 전까지 항상 같은 속도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정말 뭐 출근이 임박해 있을 때 일이 몰아칠 때는 미친 듯이 막 몰입을 하다가도 뇌가 좀 쉬어줘야 될 때는 멍 때리기도 하고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어폰을 끼건 아니면 스피커로 음악을 또 편하게 듣기도 하잖아요. 템포 조절이 하루에 그리고 한 달
1년 그리고 우리 생에 있어서 참 많은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 이 리프레시라는 게 바쁜 시기의 리프레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이제 근육까지 이완될 수 있는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다음 달리기를 위해서 내가 더 충전이 될까, 조금 더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편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거기서 뭐 취미 생활을 이제 많이 찾죠. 요즘에 또 취향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서 본인의 취향을 찾기에 조금 많이 급급한 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나이 또래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일상을 바꾸고 싶다, 리프레시하고 싶다의 일상은 현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인 거죠. 시대로 보면은 현재 세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뭐 이번 주, 오늘 하루에 그 와중에 리프레시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왕이면 안 해봤던 거, 새로운 거, 남들이 하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많은 대화 살롱도 있고, 뭐 동호회 활동도 있고 그런 거 많이들 참석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많이 찾아가는데, 사실은 가까이 보면 그런 취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취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예술에서 많이 그거를 찾으려고 하시는데, 뭐 글 아니면 뭐 그림, 음악, 그리고 뭐 사진, 기타 등등 스포츠도 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저는 이 두 개, 음악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외하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그림과 사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핀즐이라는 저희 회사에서는 시작을 그림 전기 배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영감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에게 제안을 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그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 작가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베를린을 가건 파리를 가건 베트남을 가건 직접 가서 만난 아티스트고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매거진에 실어서 보내고, 그 작가의 한 작품을 대형 사이즈 A1 사이즈의 포스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번 받아보시고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시고 리프레시 하세요. 이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반응이 너무 좋았죠. 이제 정기 구독에 대한 시작, 여러 분야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그림은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그림 정기 배송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설레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받아봤을 때 정말 나는 뭐 그림 1도 몰라, 아무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서 막 후기 남기고 처음에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씩 취향이 생기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애초에 나는 좋아하는 그림이 있지만 얘네 서비스가 재밌어, 나 정기 구독 한번 해볼래. 그래서 시작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조금 악플을 남기세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왜 이런 걸, 이게 그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남기시고 막 전화해서 항의하시기도 하고, 난 이런 걸 받고 싶지 않았다. 근데 저희는 둘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취향이 없으셨던 분들이 내가 매달 받아보는, 저희는 이제 매달 좀 다른 화풍들이 급격히 변해서 공간이 리프레시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으로 항상 이제 다른 화풍들을 보내주는데, 그 중에는 정말 본인 취향이 아닌 거죠. 이게 왜 왔어? 너무 싫은데 한 달 건너뛰고, 그 다음 왔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한 달 건너뛰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취향이 생겼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시작은 기쁘게 하셨지만 중간 단계부터는 본인의 이제 취향이 생기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그 행위조차도 저희는 그분들을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본인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취향을 갖게 하는 거에 저희가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어떻게 들으면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고 무슨 자신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고 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는 메달 오는 거 내가 고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소장하세요.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소장하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로서 어떤 취향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향유하는 이 서비스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것만으로 조금 기분이 좋아질까? 그림의 어떤 종류나 장르에 상관없이 그 서비스의 경험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만들고 있는 햄 매거진이라고 필름 사진으로만 구성된 매거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핀즐 서비스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잊을만 하면 오고 잊을만 하고 오고 이제 이런 식의 템포를 가지고 있다면 네 어떡하죠? 같이 옆에 들면 네 돌아서 보셔도 됩니다. 네 가지고 있다면 햄 매거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필름 사진으로만 구성된 매거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필름 사진을 얼마나 이제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엄청 느린 템포를 갖고 있고 이 36롤을 내가 언제 다 찍지? 벌써 다 찍었나? 한 27방 아직 많이 남았네. 결국 인화를 하게 되면 거기 남아 있는 사진들은 6개월 전, 막 심지어 1년 전 사진들도 들어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요 사진, 특히 필름 사진에서는 느림의 템포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필름 사진을 찍으시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도시 속에서 나만의 템포를 찾고 싶다, 조금 더 느긋해지고 싶고 조금 더 뭔가 잊고 싶다, 잊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획해서 이제 매거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과 미술로서 뭐 삶을 리프레시 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림과 사진 이 두 가지로 리프레시 되시는 분들의 어떤 후일담이나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때면은 조금 막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도 일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되게 상업적인 서비스인데 이 안에서 예술이라는 콘텐츠로 그 뭔가 내가 소비하는 소비재 이상의 영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콘텐츠거든요, 둘 다. 핀즐과 햄 매거진.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도시 생활 속에서 뭔가 본인의 템포를 찾는 아니 본인의 취향을 확고하게 찾는 그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일상이 현재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게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겠죠. 저는 이거 두 가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취향을 찾고 싶으시고 아니면 어떤 리프레시를 하고 싶을 때 가장 가까이서 찾아보세요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가장 가까운 게 어딜까? 내 주변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되게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필름 사진 매거진을 내면서 뭐 국내외 아직까지 여전히 필름 사진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필름 사진을 찍게 되셨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10분 중에 8분이 저희 엄마 아빠 장롱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건데 제가 받았어요. 안 쓰셔서. 너무 뭐 사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 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사진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유산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 아니면 예술적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어떤 취향과 리프레시를 이제 찾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자기 부모님이 어떤 거를 취미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내 어릴 적 사진에 혹은 내 기억 속에 내가 뭘 하고 놀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의 것들이 발견되실 거예요. 제 가장 친한 지인은 지금 공예를 하고 있어요. 지점토 같은 공예인데 전혀 뭐 그 친구가 대학까지 나오고 경영학과를 나오고 본인은 최고의 어떤 사업가가 될 거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점토 같은 걸로 공예를 엄청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인 거예요. 본인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어렸을 때 지점토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집에서.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뭐 미술학원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너무 힘들 때 옛날 사진 보다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다시 만들어 봤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이 리프레시가 됐고 지금 이제 직업으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 무엇을 했고 그게 필름 그 당시엔 다 필름 사진이었을 테니까 사진 속에 남아 있는지 혹은 약간 세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또 캠코더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이 지금 내가 찾으려고 하는 취향이 오히려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의 취향이나 리프레시 하고 싶으신 것들을 찾느라고 조금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시는 건 정말 좋은데 언젠가는 하나를 굳게 잡으시길 바란다. 그게 유산이 될 수 있는 취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이제 뭐 저희 다음 세대, 저희 자녀들도 제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을 볼 테고 함께 향유할 텐데 그것이 이 친구한테 그 영감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미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최근까지도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근데 어렸을 때 보면 항상 벽에 되게 괴기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렸을 때 몰랐죠.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고 지나갔고 자세히 보는데 저게 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샤갈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너무 김전선 씨 그림인 줄 알고. 사가래. 네, 너무 다른 그럴 수 있죠. 분들하고,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갈의 그림이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지? 어린 마음에 말인가? 사람인가? 왜 몸이 뒤틀려 있지? 뭐 육각형, 뭐 얼굴이 왜 이러지? 그리고 또 한쪽 벽면은 시계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리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시니까 저는 뭐 싫건 좋건 그게 이제 저한테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이건 되게 뭐랄까 되게 멋있는 행위 같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태명이 달리였대요. 남달리가 될 뻔했었어요. 우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태명을 이름으로 하기에는 이제 놀림을 너무 받을 것 같으니 그래서 이제 저희 강아지가 달리가 됐었거든요. 가끔 헷갈리세요. 달리야 피로 오줌 쌌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반대로도 말씀하시고 그런 영감들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알게 모르게 이게 시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 당연히 미술을 감상하는 거는 정말 멋진 일이고 게다가 저 그림이 무엇일까 관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취향 그런 어떤 리프레시적인 뭐 행위들이 당연히 제 후대에도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좀 멋있는 단어인 것 같긴 해요. 유산이 될 수 있는 취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를 살아가면서 뭐 처음 얘기랑 비슷하지만 템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 템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템포 안에서 본인이 휴식을 할 때 아니면 진짜 리프레시를 할 때 그림을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오히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거나 뭐 작품 활동을 하거나 모임을 하시거나 정말 많은데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취향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취향들 그러니까 유산이 될 수 있는 취향이 있는 일상이 되면 그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가 예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부는 SNS 이벤트 선정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이디 끝이 2306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남피루 디렉터님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질문은 세계의 많은 그림과 갤러리 등을 직접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영혼까지 힐링되는 그림이나 장소가 있다면?
네. 네. 제가 가봤던 그 어떤 갤러리보다 정말 좋았던 작품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갤러리에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익히 알고 있던 그런 미술 작품을 눈앞에서 본다는 거 충분히 되게 매력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모나리자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앞에서 보겠다고 들어가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봤던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작품을 마주했을 때 와 이거 내가 실제로 보다니까 가장 컸던 것을 따지면 이제 그 정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그 이상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핀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핀젤 날이라고, 이름이 조금 그렇죠. 네, 핀젤 날이라고 마지막 주 금요일은 그냥 오프를 해요. 오프를 하고 전시를 다 같이 보러 가요. 아, 좋다.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영감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안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아웃풋은 없다. 그래서 인풋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아침에 이제 미술관에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잡담도 나누고 전시를 보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전시에 대해서 이제 막 후일담을 나누죠. 근데 그 포인트랑 좀 지점이 맞닿아 있는데 야수파? 뭐였더라? 제가 적었는데 야수파 걸작전이란 걸 봤었어요. 영향력 있는 야수사 세계가 놀라는 뭐 세계에서 놀라운 이런 걸 같이 보고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정말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어떤 이 야수파의 그림인가 아니면 어떤 작가인가? 어떤 영감인가? 했을 때 제가 했던 대답은 확실하거든요. 이분들이 영향력 있게 해줬던 것들은 사실은 컬렉터의 힘이 제일 컸던 것 같다. 컬렉터가 그 무명 작가들의 작업실에 방문을 해서 작품을 보고 그 안에 온기를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작가에 대해서 녹아있는 고뇌와 모든 영감들을 캐치해서 될 것 같다. 그러면 전시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점점 커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답변 드리는 가장 놀라웠던 건 전 사실 저희가 인터뷰했던 아티스트의 작업실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작품들 그리고 그 작업실의 온기, 온도 이런 것들은 정말 어느 미술관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작가의 작업실에 간다는 거. 근데 운 좋게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고 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 하고 있는 김참새 작가라고 있어요. 알죠. 네, 김참새 작가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저희가 이제 다뤘었는데 이슈로 그래서 인터뷰를 갔었어요. 그곳은 국이 터널 바로 앞에 작업실이 있고 정말 큰 창문으로 북한산이 다 보여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딱 나는 그 물감 냄새랑 종이 냄새들 그리고 뭐 그리다만 그림, 그러니까 작업 중인 것도 있겠고 그리고 이건 아니야 하고 이제 접어놓은 그림들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러 가지가 막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미술관에서 느낄 수 없는 모든 것이 녹아 있고 게다가 작가가 설명을 해줘요. 이 작품은 뭐고 이건 누구랑 협업을 했었고 이거는 아직 공개되면 안 되지만 어디 전시에 쓰일 거다. 그 감동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뭐 제가 이제 김참새 작가라고 꼭 뽑아서 말씀을 뭐 드리긴 했지만 사실 여러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한다는 거는 그 어떤 세계에서 훌륭하다는 그런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사실 뭐 돈을 낸다고 갈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질문에 맞는 대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작가들의 작업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선물로 갖고 왔어요. 김찬세 작가님의 이슈고요. 와. 네, 포스터랑 매거진.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박수 한번 쳐야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웬일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물구나무라도 섞어준다 이거. 전에 모노폴리온 수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도시 공간 중 멘탈 회복을 위해 찾는 개인의 아지트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있는데 일단은 좀
사실은 이제 걷거나 뭐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좀 넓은 공원으로 가요. 그래서 공원에서 힐링 얻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데 저한테는 해 뜨기 직전 혹은 아. 해 뜨는 시점 혹은 해 질 때 아, 를 꼭 중요하다. 가요. 제가 빛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실은 환기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저는 대화를 들으면서 도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크게 반복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연에는 사실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없는데 도시는 공간도 다 반복이고 네. 우리 일상도 되게 반복이고 만나는 사람도 반복이고 뭐 심지어 대중교통의 모든 게 반복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뭐 리프레시나 환기 이런 단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공간을 제대로 환기시키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그 그림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창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 창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사실은 그 시골이든 좀 도시를 떠난 곳에 어떤 자연을 담은 뭐 와인을 마신다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 그런 일종의 환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복되는 거에서 되게 생각지 못했던 혹은 아주 멀리 있는 작가나 뭐 음식이나 자연을 이제 환기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제가 오늘 느낀 좀 생각들이고 제가 이제 그 저만의 이제 그 환기 방법은 빛을 좋아하니까 빛을 찾아가고 싶은데 사실 그 낮 시간도 상당히 길고 밤 시간도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정말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짧아요. 그리고 그 순간은 온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요. 조명으로 치면 조명이 다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특히 노을 지는 시간은 한쪽에서의 태양은 붉게 물들어서 붉은 빛을 내고 반대쪽 하늘은 아직은 해가 지기 전이니까 하늘이 파란색이에요. 그럼 나무를 보면 이쪽에서는 붉은 빛, 이쪽에서는 푸른 빛이 만나서 나무가 되고 사람이 보이고 이렇게 돼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는 사실 자연의 빛은 인공의 빛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빛이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뭐 비싸게 램프를 만들어도 자연의 빛의 그 파장을 조금도 담지 못해요. 근데 그 빛이 되게 낮게 깔려서 어떤 공간에 비추는 것도 되게 다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던 나무, 늘 보던 건물, 늘 보던 어떤 자연이나 사람이나 또 반복되는 그 도시의 모습이지만 그 2시간만큼은 완전히 저한테는 달라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지트였죠. 사실은 어디 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그 시간을 되게 챙겨서 어딘가 밖에 나가서 제가 익숙했던 곳이 실지언정 거기를 한번 다시 바라보는 거. 그게 저한테는 힐링이고 환기되는 너무 그런 좋네요. 시간입니다. 되게 시간대를 그렇게 뭔가 인지를 하고 어디 공간에 있어 본 적이 되게 언제였을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확실히 여름 되니까 이제 되게 저녁이 늦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을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밝은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약간 어스름해지고 약간 바닐라 스카이가 운 좋으면 나타나고 혹은 약간 노란색 섞인 그 남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 여름에는 확실히 그 시간대가 오면은 좀 하늘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도시는 확실히 하늘이 좀 여백이 많아서 맞아요. 하늘 보면 좀 숨통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저도 약간 이런 그 승민님이 느끼시는 그런 비슷한 감정을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순간이 아지트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맞아요. 보통 이제 환기를 하려면 멀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만 바뀌어도 되게 맞아요, 달라 맞아요. 보이고 그걸 되게 조그맣게 바꾸면 내 집이나 내 공간도 빛,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다른 느낌으로 날 수 있는 어떤 테이블이라든지 플로어라든지 이런 조명을 몇 가지 쓰면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내 공간이 동일한 공간이 되게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시에 살면서 생겨있는 그런 반복들을 조금은 풀어지울 수 있고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창문이라는 표현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액자가 그렇죠. 창문이라는 거. 저는 핀저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경험이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림, 사진을 봤을 때 좋다 나쁘다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취향 밖을 벗어나는 게 점점 갈수록 힘들어지는 맞아요.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내 취향을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벗어나고 싶기도 한데 그게 가서 좀 어려워지는데 자꾸 외부에서 요인이 와야지만 벗어나게 되는데 핀질의 구독 서비스가 약간 그런 걸 좀 줬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취향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액자에 넣었으면은 그거 바꿀 일 거의 없거나 아니면 진짜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그 그림을 교체한다는 거 흔히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 그냥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고 그랬었는데 가끔은 내 취향과 맞지 않는 그림이 오긴 오지만은 아 그래도 이 공간에 넣었을 때 또 어떤 느낌일까? 그림을 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림 자체로만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 그림을 놨을 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은 또 어떻게 환기가 되나? 그게 약간 창문의 기능처럼 창문의 빛이나 풍경이 바뀌듯이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멋있는 말. 내일 가가지고 공유해야겠다. 이런 거 생각해봤냐? 창문이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그럼 넘어가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THFWL_ 님이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몸과 마음을 위해 자신에게 줄 소소한 선물을 고른다면 어떤 것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보시겠어요? 어쩌면 옛날에는 이것이 소소한 선물일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은 조금 소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과일 바구니를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안에 과일은 이제 사계절 과일이 아니고 열대 과일, 잘 익은 파파야, 아주 잘 익은 망고. 그러니까 동남아 그 현지에서 정말 바로 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드는 과일 바구니를 제가 받아서 그 자리에서 좀 팍팍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열대의 땅이라든가 열대의 열기, 뭐 땅의 냄새 그거를 한번 좀 뜨거움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들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과일 바구니 엄청 소소하지만 실제로 하나도 안 소소해. 그쪽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갈 수도 없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줄 소소한 선물은 비행기 티켓이 되는 비행기 티켓이에요. 바로 네. 그 소소한 것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티켓과 그 호텔 체류비와 모든 것이 필요하고 결국은 소소하지 않는 것이 이런 범위로 넘어가면 저도 할 얘기 많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 가보고 경험했던 거는 다시 나의 장소에 돌아왔어도 그걸 다시 느끼기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와인 마시면서 한 번도 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와인 밭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때 제가 인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다질링에 갔었어요. 와. 그때 거기서 차를 마셔봤어요. 와. 근데 와. 그게 저희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경험인데 그 이후로는 사실 다질링이라는 차를 마시면 잠깐 거기 갔다 오는 그걸 맞아요.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안 드신다고 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사서 마셔보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그 밭이나 말씀하셨던 땅을 밟아보고 거기에 환경을 보고 나중에 와서 이걸 마시는 사람은 완전히 그 경험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행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으로도 다시 내가 갔다 올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토크 5로 가는 거죠. 네. 링글러의 자유 질문인데 이제 궁금하신 것들 서로에게 있으셨다면 뭔가 생각했던 질문이나 준비한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진행을 해볼까요?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는 아까 사실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지만 사실 저희가 시간이 약간 빠듯해가지고 네. 남비루 디렉터님께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구독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 달부터. 그래서 되게 정말 신기한 게 저희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보려고 회사에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다들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세요. 막 유기묘도 막 대표님도 유기묘를 이제 입양을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살고 계시고 저희 이제 직원들도 다 같이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고 막 맨날 밥 주고 그러는데 정말 신기하게 딱 고양이가 있는 엄청 이렇게 귀여운 그리고 잘 그린 고양이 그림이 있는 걸 보내주신 거예요. 네.
알고 보내주신 건 아니시죠? 아, 하셨군요, 구독을. 네, 말 안 했죠. 근데 너무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되게 이 영감 누군가는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환기가 정말 되고 그 사실 업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모니터상에서 문서만 보다가 그 사이즈가 크니까 정말 창문 보는 것처럼 잠깐 어딘가 어떤 풍경을 보고 환기할 수 있을 만한 눈을 줄 곳이 생겨서 그걸 보면서 약간 위안도 얻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저희에겐 그게 정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드리는 것처럼 핀즈렐 작품을 구독하신 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문화예술이 섞여서 네. 되게 이렇게 리프레시가 되고 뭔가 환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었다 이러면서 피드백을 혹시 주셔서 네. 거기서 또 새로운 영감을 얻으신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시던 분인데 네네. 되려 나의 작품을 좀 전달받은 누군가가 되게 영감 가득한 피드백을 줘서 그걸로 또 다른 뭔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보신다거나 영감을 얻으셨거나 네. 어떤 마음의 환기가 되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께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가서 되게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저희는 너무 좋은데 아, 이번에 너무 무섭다. 난 검은 고양이가 제일 싫은데 왜 이게 왔냐. 까매요. 까맣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그런 피드백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이제 어떤 난 너무 좋아라는 피드백과 아니면 이건 좀 안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 두 가지 피드백이 다 저희한테는 영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무난한 거를 해야지 욕을 덜 먹나? 이제 이 단계까지 저희가 갔었던 거죠. 누군가의 취향을 만족하려면 그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냥 예쁜 그림이다 해서 멈출 것인가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피드백들을 받으면 저희는 약간 더 주장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림을 받아보는 사람이 단순히 이제 프린트만 받아봐서 그런 피드백을 주신다면 뭐 저희는 그냥 다 수용을 해야죠.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위해서 쏟은 시간과 작가가 이 작품에 대한 가진 애정까지 그렇게 너무 쉽게 치부되는 거는 또 원치 않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의 인테리어로서 너무 좋다 우리 집 사진 찍어서 난 정말 영감 받아요 이런 피드백들은 조금 죄송한데 약간 이제 무뎌진 거죠.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안에 스토리를 뽑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적합한 예인데 그런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특별한 애착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회사나 공동체에 이 그림이 도착했을 때 서로가 받는 기분들이 다 틀리는 것처럼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그 집 관련된 거를 그 전에 보내드렸었거든요. 여백이 너무 많고 답답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본인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제목이 이제 미래의 집이에요. 정말 미래의 집인데 아무것도 없고 집 모양 심플하게 하나만 있는데 본인이 거기서 스토리를 찾은 거예요. 난 이런 걸 느꼈어요. 뭐 작가의 의도는 모르겠고 핀들에서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난 이런 걸 느꼈어요.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피드백을 안 주셔도 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영감을 주고 싶다, 저희 영감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거기까지 바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같아요. 저희가 어떤 걸 보내드렸어도 본인이 그 안에서 스토리를 찾고 이 그림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줬던 것 같아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좀 염두를 하고 그리고 그런 피드백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매 순간 어떤 답이 올 줄 모르는 어떤 피드백이 올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기대감과 두려움과 막연함을 가지고 새롭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보다는 좀 많이 그런 피드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좋은 대답이네요. 네네. 연관돼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네네네네. 핀질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정 동네를 어떤 유의미한 통계가 혹시 있나요? 어느 지역 분들이 네. 핀질 서비스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더라라는 게 혹시 있나요? 아, 동네는 안 해봤어요. 정말 중요한 이거 내일 가서 또 얘기를. 너무 많은 걸 동네를 얻어가신다. 해봤냐. 이제 연락드릴 게 많죠. 저희 좀 모시고 저희를 동네는 많이 모시고. 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가구를 보면 좀 개인 정보긴 하죠. 하지만 저희도 이제 뭐 CRM을 활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조금 혼자 사실 법한 분들이 거주하실 법한 공간에서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이즈가 저희가 고집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큰 사이즈여야 된다. 근데 이제 좁은 집에서는 이거 하나 걸기 세워놓기 부담스럽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하나로서 분위기도 전환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약간 회사 같은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많이 구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 30대 여성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전에 저희 대표님이 어디서 이제 인터뷰를 하실 때 저희 페르소나는 30대에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즐기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뭐 그런 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소만 보면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이렇게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걷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고 날씨가 좀 허락이 되면 그러면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도 좋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도시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자연하고 또 다른 면에서. 근데 그 도시 풍경이 되게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은 좀 저도 되게 그래요. 네, 많이 위안도 되고 그리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떤 건물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그런 걸 걸으면서 좀 보려고 하거든요. 차로 이동해서는 잘 보이지 맞아요. 않더라고요. 자전거도 쉽게 보이지는 못하고 그 정도.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좀 그런 시간이 될 때 좀 걸으면서 좀 보려고 하는 편인데 다들 좀 서울에서 좋아하는 길, 도시에서 시간이 될 때 좀 종종 걷는 길 그런 길을 걸으면서 어떤 걸 좀 보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편하게 제가 너무 훅 들어갔나요? 제가 원래 네.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는 연남이고 이제 원래 망원으로 집을 어떻게 구했는데 여기 음계는 또 마을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걷거나 자전거로 다녀야 됐는데 그때 생각보다 엄청 추운 한겨울은 아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매일매일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근데 그때는 정말 차도를 달릴 때만 그 순간순간이 기억나고 뭐 신호등이 어디 있고 맞아. 뭐 가로등이 어디 있고 근데 거리를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좀 자전거를 두고 걸어서 한 2배 시간은 걸리지만 그냥 걸어서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약간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렇게 막 주변 보는 것처럼 엄청 두리번거리면서 이 건물이 너무 유난히 또 예뻐 보이고 여기 이런 데가 있었고 골목길도 어떤 예쁜 포인트들이 다 있잖아요. 생각보다 서울이 못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예뻐요. 이쁘죠. 군데군데. 네. 예. 그런 게 자전거 탈 땐 전혀 안 보이다가 걸으면서 이제 막 보이니까 제 출퇴근길을 일부러 이제 조금 돌아가도 약간 골목 예쁜 데로 좀 돌아가고 저만의 되게 좋아하는 나름 출근길이 생겼었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정동길도 되게 좋았고 정동길이 진짜 좋아요. 서울에서 되게 도시적이고 정말 사람이 많지만 그 복잡거리는 걸 감수할 만큼 걷는 게 되게 행복한 예쁜 길이에요. 거기도 되게 좋아요.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다른 분들도 막 그런 곳 있으세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는 서울에 살다가 지금 최근에 지방으로 내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방에 가면 집 주변에 좀 자연이 있어요. 강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그럼 진짜 많이 걷고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탈 줄 알았어요. 그냥 좋아하니까요. 근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서울에 사는 게 훨씬 재밌어요. 왜 그러지 싶었어요. 특히 자전거는 진짜 아예 안 타거든요. 내려가 서울에서 진짜 열심히 탔는데 그 이유가 저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자연만 내 눈앞에서 동영상이라고는 강밖에 없고 맞아요, 그런 곳이 맞아요. 있으니까 동영상. 눈앞에 동영상이 없어요. 진짜 가끔 새 한 마리 날아가고 깜짝이야 뭐 이럴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예. 맞아요. 걷기에는 한편으로는 서울이 재밌는 곳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경거리가 많은 길이 또 재밌기도 하고. 건축물 같은 것도 뭐 재미있는 것들 뭐
사연 있는 곳에 특히나 정동길, 맞아요. 강북에는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저게 왜 저렇게 굳이 져졌을까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그런 거 찾아보는 거 너무 재밌고. 저도 특정길보다는 그 오래된 건물이 있는 데를 맞아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공간에서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죠. 뭐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을 수가 있고, 이 급변하는 예전에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건물은 있는데 옆이 다 막 개발되고 없어지고 하잖아요. 막 그런 상상도 가고. 그래서 지금 을지로에 보면은 은행 건물도 되게 오래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덕수궁에서 여기 오는 길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요, 진짜 네, 좋아요. 진짜 걸어오면서 좋아요. 한글 간판을 다 지워요, 눈에서. 필터를 낀 것처럼. 그러면 너무 이국적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지, 과거를 좀 제가 좋아해서 돌아가고 싶은데,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고 싶은데, 그 약간 시대, 뭐라 그러죠? 어떤 내가 어느 시대에서 지금 걷고 있는지를 망각할 정도로. 시공간을 넘어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 옛날 건물들이 있는 골목들이랑 그런 도시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좀 덜 나기는. 저는 어제 용인에 갔었어요. 용인도 도시에 용인. 맞아요.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와서 배가 너무 불러서 산책을 했어요. 뭐 특별히 사실은 서울은 그 산책할 만한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역사적인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책할 어디 근데 뭐 꼭 역사적인 곳이 아니더라도 서울은 뭐 도심도 저는 굉장히 그냥 아무데나 가도 항상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거기 용인은 그냥 개발이 막 되는 곳이면서 뭐 건물도 있고 옛날 집도 있고 막 혼재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왔는데 거기는 지금 한창 두 번째 집을 뭐라 그러죠? 그런 집들을 그게 꽉 짓고 있었어요. 세컨드 하우스. 예, 그런 건가 뭐 타운하우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한 20여 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로 이제 딱 전부 다 이거 옹벽을 쌓고 그다음에 이제 차고를 다 만들어 놓고 2층에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한 20여 채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우리가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친구랑 둘이서. 제일 위에 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도시의 모습이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집들을 앞으로 어떻게 앉힐지 이렇게 이제 공간을 우리가 상상을 하니까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상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도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가 우범 지역만 아니면 항상 뭐 즐거운 어떤 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완성되지 않은 도시도 어떻게 완성되어 나갈까. 지금 이제 한 6개월 뒤면 거기에 분명히 집들이 들어와 있겠죠. 제 생각에는 엄청 보기 싫은 집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도시에 사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냥 사무실에서 네, 걷는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재밌죠. 연남동에 네, 가만히 있어도 연남동은- 너무 변화들이 맞아. 눈에 보이시니까. 연남동. 네, 연남동에 계시거든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연남동은 너무 좋은 늘 것 변화가 같아요. 있고 제가 맞아요. 진짜 많은 다양한 싶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네네. 그냥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뭔가 저 사람들이 어떨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 그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를 걷기를 자주 하는 편이라 저는 좀 반복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늘 가는 길, 네, 늘 가는 길 그리고 뭐 자전거를 타도 늘 도는 동네 의외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곳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좀 내 기분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것 그런 걸 즐기는 편이죠. 그래서 이게 도시하고의 연결성이라기보다 약간 저는 이제 저 스스로의 예, 그 감성에 대한 변화가 커서 뭐 도시의 어떤 특별한 거리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타인은 좀 관찰하는 편인 거죠. 네. 저는 그냥 오늘 세운 패널에 뭐 민글라 분들도 얘기 들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은 사실 제가 찾아가지 않아요. 저는 대표님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길들을 좋아해요. 예, 저는 철저히 제가 지금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사무실도 11년 동안 같은 곳이거든요. 예, 굉장히 그런 거에 편협돼 있고 가족이랑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낯선 곳에 가는 거를 되게 저는 모르는데 주변은 다 알아요. 제가 낯선 곳에 가면 되게 신경질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뭐 하시는 거에서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동경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동경하는 거.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이제 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그 사람들에서 좀 변화되는 카멜레온 같은 성향이 분명히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런
강북구에는 그런 뭐 성곽길을 제 스스로 노력해서 가진 않는데 마침 가면 또 여기였어. 마침 가면 거기였는데 와 이게 너무 좋았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 저녁 노을인데 저는 사실 저녁 노을이 너무 좋지만 약간 마음이 한쪽 애려. 사실 아까 듣고 있는데도 너무 좋은데 애리다고 하는 그 시간차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에 저만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맞벌인데 예, 저희 도시에서는 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만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집에서 김치만 있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창피할 정도로 막 이런 얘기들이 아무튼 있는데 저는 도시에서 하는 거에서 제일 제가 이렇게 동경하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존중해주고 있는 거가 여전히 좋다라고 이제 어저께도 이어서 오늘 좀 얘기 드리는 거고 석영도 너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도 갖고 있는 지하 세계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예, 도시에서는 제가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책임감 있는 길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 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저의 20대하고 30대가 지금 이 서울에 다 지금 녹여져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영감을 좀 계속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지금 누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그리고 의외로 시골에서 자라고 저희 가족들이 2년 동안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 시골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여전히 많아요.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도시여서 그런 건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나 이런 거는 사실 딱히 없어요. 그 기분에 따라 달라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항상 그 장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모기가 너무 많이 물어뜯겨도 그냥 사무실 앞에 있는 CU 편의점에 친구가 잠깐 왔는데 그곳이 그렇게 좀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저한테는 되게 특별할 것 없는 이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되게 특별하게 채워지는 게 도시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제가 채워져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저는 그냥 이거 제가 뭐 진행하려는 건 아닌데 정말 오늘 좋았던 게 저는 오늘 뭐 조수민님 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남필우 뭐 우리 편집장님 얘기부터 지금 뭐 대표님들 얘기 다 들었는데 먹으면서 마시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뿌려내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임감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가 왜 생각이 들었냐면 신현 대표님이 처음부터 어떤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삶을 좀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그런 책임감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도시 사람들은 좀 감사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도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비료포대부터 막 버려요. 정말 지금도. 근데 저희는 강원도 거기 물이 이제 흘러서 이제 저기 채 어떻게 보면 앞단이거든요.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이 서울에서 살고 온 사람들만 우리가 버리지 말고 좀 조금이라도 주워줘 우리만 주워. 시골 분들은 그런 게 좀 개념이 없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냥 막 함부로 쓰고 예, 이런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살아가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책임감 있는 거를 한번 좀 더 느껴서 책임감 있는 여기 사람들이랑 좀 같이 살아가는 것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 그곳이 도시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데 아까 왜냐면 나무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듯이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좋아하고 아무도 안 네. 봐요. 이거 좋은지도 몰라요. 이건 뭐야? 날 좀 이제 봐주기도 하는 거가 좀 더 나에 대한 이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도시에 대한 거 네, 그런 거라고. 책임감이라는 말 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가끔 도시에서 어떤 건축물을 봤을 때 건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네, 다 있으시겠지만 도시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건물을 봤을 때는 저걸 만든 건축가는 저 건물 수명을 언제까지 생각하고 만든 걸까라는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마도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수명을 생각 안 하고 만들겠지만은 평생 갖고 만든 것 치고는 너무 책임감 없이 만든 거 아닌가? 이것도 뭐 저 개인 주관에 봤을 때 그런 느낌이긴 한데 도시에서 좀 그 책임감에 대한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건축을 보면서. 네. 그래서 가끔 가면은 정말 좋은 건축물 보면은 여기서 계속 오래 있을 만한 그런 건축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맞아요. 그게 말씀하신 책임감이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변화적인 건데 지금 이제 빌라들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 보면 그 붉은 벽도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젊은 건축가들은 그거를 책임감 있게 지키려고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창만 더 크게 뚫어줘야지. 아까 이제 조수민님께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 옛날 시대부터 사실 우리 민족들이 그걸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차경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차경이라는 게 사실 이제 경치를 빌려오는 거니까 창을 오히려 더 크게 뚫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건물에 대한 느낌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오히려 더 힙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 오히려 예전에는 조금 더 부셨으면 지금은 있는 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만 더 가공할 것인가. 예, 요걸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는 도시는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것들 그리고 이게 좀 더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돈도 조금을 돈 가지고 또 나눠 먹기를 해야 되니까 단점이지만 또 그런 장점으로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좀 이제 남편 편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또 결국에 과거가 되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또 이제 기록을 또 해주고 기억해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또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는 계속 그래서 결국에 답은 라이브인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움직여지고 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지만 그런 얘기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슬기로운 도시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뭐 좋은 생활 환경을 위해서 어떤 걸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고는 되게 그 약간 노을 보고 마음이 아렸듯이 아렸어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뭐 어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있다면 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질문이 저한테 딱 있거든요. 이렇게요. 모두가 건강한 웰리스 시티를 위해 도시가 시민을 위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공간이 있나요? 저는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말이네요. 네,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전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근데 여태껏 녹지를 없앴고 자연을 많이 없앴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이 뭔가 만들어져 있는 예를 들어 뭐 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시티 안에서 뭔가 더 필요할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게 유지가 돼야 되지? 어떤 걸 유지시킬까? 그것만 먼저 정해줘도 그 다음에 그럼 없어져야 될 것들 이제는 이걸 뭐 가꿔야 될 것들은 새롭게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든 저번에도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눴듯이 유럽의 관광 산업을 하는 그런 도시에서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 뭐 그런 걸 되게 부러워했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거를 유지시키고 정말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한번 방문했던 친구들이 뭐 해외에서 오건 아니면 아빠가 아들과 함께 찍었던 그 건물이 또 아들이 아빠의 나이가 됐을 때도 남아 있는 뭐 이런 되게 약간 낭만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걸 좀 꿈꾸고 있는 거라서 저는 어떤 걸 만들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걸 좀 유지하고 지켜냈으면 좋겠냐 그런 질문을 해주는 도시가 좀 더 건강하고 쿨하고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간 만들어지고 지금 제일 주목받고 뭔가 힙하고 그런 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막 에너지를 할애하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이 너무 소외받고 뭔가 도태되고 막 이런 게 심하잖아요. 그게 뭐 공간이건 사람이건 트렌드건 그런 것이 좀 덜해지면 더 서울다운 곳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걸 얘기하면 관계자분이 보시고 들으시는 거죠? 편집이 되면 이제 네, 그래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가. 다들 생각하시고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게 요즘 제가 뭔가 템포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속도를. 그러니까 일적으로 지금 제가 어떤 곳에 소속이 되어서 이 사람들하고 합을 맞춘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다 보니까 너무 도시적이죠. 뭔가 병아리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다급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하루의 시간 중에서 회사가 너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퇴근을 하거나 그 이후에 제 시간에서도 뭔가 속도감이 회사랑 약간 일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다급하게 살아가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이제 패널분들과 밍글러분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맞춘 거인 것처럼 되게 약간 느리게 천천히 자기 템포를 맞춰가면서 다들 자기 걸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뭐 가령 이제 핀젤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천천히 이제 이제 구독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림을 주시면서 그 한 달이라는 기다림을 느끼게 하잖아요. 빡세지 않나? 절레절레. 엄청 빡셀 텐데 얼마요? 엄청 세게 흔들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도시 구독자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햄 매거진도 그 필름이라는 것만 고집하시잖아요. 근데 필름이 정말 디지털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디지털은 찍고 바로 보고 지우고 이럴 수 있는데 필름은 지우지도 못하고 뭐가 찍혔는지는 그 롤을 다 소진할 때까지 모르고 네. 그래서 되게 근데 그런 템포를 좀 즐기는 콘텐츠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김현정 대표님 거 같은 것도 인시즌도 아예 지금 언제 제철인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좀 먼 예전 것들을 약간 타임캡슐처럼 잘 포장해서 지금 도시인들한테 전해주는 그게 시간감이 전 좀 크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 시간감을 좀 즐기는 것 같았고 제가 손 뻗으면 좀 못 닿을 것 같은 긴 시간감을 요만한 거에 담아서 딱 주시는데 그게 되게 템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았었고 보통 거의 그냥 바로 나오는 외식 그냥 간단하게 외식하거나 아니면 거의 이야기해도 되나? 쿠팡이나 컬리 같은 거 쓰니까 그게 되게 빠르고 편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랑 너무 다른 느낌으로 도시인한테 그러니까 음식의 시간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템포가 느껴져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돈 같은 경우도 거의 아예 더 먼 거리감으로 땅의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탄산이나 되게 도시스러운 뭐 소다 이런 거 말고 자양강장제처럼 그런 되게 천천한 템포의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면역력 높여주는 음료처럼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이런 템포를 즐기면서 좀 알아가면서 시간의 축을 잡아가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도시를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안 건강했다라고 들으면서 느끼고 있었어가지고 아, 되게 저는 일단 엎드려서 많은 드시지 마세요. 거기서부터가 바른 자세로 그거는 노력을 해볼게요. 네. 네, 저는 그래 질문 대신에 저는 이제 이걸로 후기도 뭔가 같이 오늘 보낸 시간이 어땠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기로운 도시 생활이라는 전체 컨셉을 생각했을 때 저도 뭐랄까 이제 좀 전원에 대한 어떤 향수, 어떤 뭐 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도시가 좋아라고 뭔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만났고 또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깊게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는 호젓한 길을 걷는 건 또 원치 않거든요. 무섭죠. 막. 걷다가 적당한 곳 호젓한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원이 아니라 결국은 도시 생활에 어떤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편 또 그럼에도 뭔가 어떤 제가 원하는 어떤 도시라는 공간이 또 생기고 그 도시 안에서도 그래서 아까 이제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동네에 대한 요즘 어떤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중에 살고 싶은 동네는 좀 고층 빌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취향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호젓한 산책길에 카페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더 뭔가 같이 더해가면서 저만의 어떤 공간에 대한 정립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그 내가 좋아하는 그 공간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서 서로 연락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집 앞 편의점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슬기로운 도시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미투. 우리 편의점에서 뭐 해야 될까? CU에서 SK 할인 CU. CU에서 CU 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 네네. 멘트 하고 일단은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이 도시 속에서 슬기롭고 또 즐겁게 살아가는 팁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두들 다 동의하시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